드릴게요. 그죠? 문제는 이 알칼리가 반드시 저 파마약에 염색약이 필요한 물질이지만 문제는 모발에 잔류할 땐 알칼리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알칼리가 이 아미노산을 다 변형을 시켜버린 거죠. 변형이 된 아미노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알칼리만 뽑아내려고 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버퍼만 도포하면 알칼리만 쏙 빼서 제거하는 줄 알고 구연산이 산이니까 거기에 산을 집어넣으면 그 식초를 넣지? 그 알칼리 문제 없겠네? 그러면 식초가 과연 이 18개 아미노산의 배열을 똑바로 맞춰줄 거냐는 거죠. 왜 안 되는 짓을 해? 근데 식초나 구연산이나 어떻게요? pH 밸런스를 높이면 일시적으로 모발은 좀 더 단단해지잖아요. 일시적 일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에서 7일간은 반드시 수분 밸런스, pH 밸런스를 맞춰 놓을 수 있는 처방전, 반드시 처방, 전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성 샴푸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아니 빼서 어떻게 제거를 해요? 넣어야지. 모발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죠.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 나는 거는 한순간이라도 그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데는요 굉장히 큰 시간이 걸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마도 다른 세미나 같았으면 이 시간쯤 되면 반 이상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우리 미용인들이 절실한지를 한번 주변을 보세요. 안 가십니다. 아주 급하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이 이론만 잘 들여놓고 보시면 나한테 앞으로 큰 파마나 염색 쪽에 우리 미용 기초 화학 쪽에 큰 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전 알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초 모발에 관련된 파마약, 염색약을 강의하는 강사가 없다는 것. 테크닉만 강의를 하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걸 쉽게 빠르게 끝내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발이 복잡해졌어요. 복잡한 모발을 우리가 맞추셔야 돼요. 어렵지만 이거 절대로 기술 아니에요. 이 기준만 하지만 세워지면요 앞으로 어떤 세미나를 가도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러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미나 가면 강사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계속 그것을 합리화시켰죠. 뭐라고? 멘붕. 멘붕은 뭐 강사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자기 기준이 없었던 거지. 다 내가 멘붕이 당했던 거예요. 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내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기본입니다. 그런데 미용사가 파마약을 왜 바르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문제죠. 맞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치료라는 거. 치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싼 거. 제일 좋은 거. 아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이제 4주든 3주든 특강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싹 다 분석을 다 시켜줘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리 일단 그 연화에 대한 개념부터 오늘 제 강의의 90%는 연화에 맞춰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마 전체 시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파마를 왜 하는지라면 기술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연화거든요. 연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연화에 대한 개념 잡으셨죠? 그러면 고객이 파마를 하는 목적이 이제는 컬이다. 됐고 나는 무조건 컬 걸어줘. 그러면 나는 됐고 무조건 컬을 거셔야 돼. 그죠? 고객이 걸어달라면 나는 해야 돼요. 저 어떤 원장님이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나 솔직히 고백할게요. 왜요? 그랬더니 솔직히 저 파마 해달라는 고객도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고객한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절대로 안 돌려보냅니다. 브릿지를 10번 했어도 거기에 파마를 할 수 있는 모발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파마를 해주니까 개선이 되던데요. 더 좋아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뿌리부터 10번 탈색한 모발은 없거든요. 뿌리 쪽에서 1cm나 2cm만 있어도 그 부분을 살려서 결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모발 전체가 연결이 돼서. 왜 그걸 안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데 사주 교육받고 나서 제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일단은 내가 너무 좋고 일하는 보람이 생기고 집에 갈 때마다 퇴근하고 갈 때마다 양쪽 볼때기에서 단물이 실실 나온대요. 그 느낌 아시죠? 파마 망가졌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진짜로 미쳐버리겠는 거. 그게 연속적으로 걸렸을 때 디자이너들은 다른 집으로 옮길 생각부터 하잖아요. 쪽팔리니까.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게 반복 크렘이 걸려버리면 트라우마에 걸려서 요즘 대부분 나는 열파마 안 해. 굉장히 크게 당하신 거죠. 당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함정을 판 거죠. 겪어 나가셔야 됩니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고객이 나는 무조건 컬 걸어줘. 단 오늘은 연화펌 쪽에서 아이론펌 쪽에서 컬을 걸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샴푸. 알칼리 샴푸 할까요? 약 바르기 전에 산성 샴푸 할까요? 무조건 알칼리 샴푸로. 아주 가는 연모, 화학시술 많이 한 모발수록 샴푸 한 번 더 약을 많이 바르는 것보다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확실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특히 가는 모발일수록 어떻게 해요? 샴푸 한 번 하면 매끄럽지만 또 그 샴푸를 벗겨내고 다시 샴푸 거품을 넣으면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빡빡해져 있잖아요. 그게 본래 모발이라며요. 그럼 지금 매끄러웠던 것들은 뭐예요? 다 모발을 코팅을 시켰던 거죠. 린스만 해도 파마가 안 나오잖아요.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죠? 모발이 매끄러웠던 것들은요, 뭔가 다 감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피막. 반드시 샴푸 하시고, 두 번째. 주 환원제는 무엇으로 갈까요? 무조건 치오로 가세요. 1차 도포 때문에. 치오, 절대로 강한 약 아니에요. 우리 미용인들이 치오 그려놓으면 옛날에 산스트레이트 크림 있잖아요. 바르자마자 자지러지는 것. 그러니까 치오를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3치오까지 나온다고요. pH가 4.5인데 환원제 치오. 그죠? 아니 왜 치오가 나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치오인데. 그죠? 요게 암모늄 치오를 쓸 건지 에탄올암 치오를 쓸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꼭 주하는데 치오로 가시고요. 두 번째 바로 전처리. 재료 상에서 쟤를 제일 싫어하죠. 약 조금 발라라. 전처리 하지 마라. 특히 이 전처리 제품 보면 액상 타입이 있고 크림 타입이 있잖아요. LPP. 자, 이 아이를 많이 바르는 집 별 것도 없어요. 컬 다 늘어져요. 오히려 클리닉 제품이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미용사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액상하고 크림 타입하고 이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모발의 탄력, 구조 보강. 이 아이들은 유분기 부드러움. 유분기 부드러움을 주는 물질이 뭐예요? 계면활성제. 어떤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에센스, 린스. 모발이 피막을 만들어 놓고 뭐하러 샴푸를 해요? 또다시 그래놓고 약을 강하게 바르더라고요. 전처리 하지 마세요. 전처리 하고 앞으로 제가 장담을 하건데 가는 모발 쪽에서 전처리 많이 하고 약 많이 바르는 집 절대로 안정된 연화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전처리 하지 말고 순한 치오를 바르세요. 분명히 여기 아이론 파마 잘하는 원장님들은 격하게 공감할 겁니다. 특히 컬을 강하게 그려야 쪽에서 전처리. 하지만 약 치오를 바르서 모발이 자지러지면 안 되잖아요. 자지러지지 않을 정도로 모발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액상 케라틴이나 PPT를 혼합을 하셔서 또 여기서 몇 대 몇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발을 모르는데 어디서 뭐만 섞으면 그게 뭐예요? 몇 대 몇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파마약 또 물을 섞어버리라 하대요. 파마약이 환원제 양은 적어질지 몰라도 파마약 안에 보면 한 30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물을 섞어보면 30가지 물질이 변형이 온다고요. 물의 pH는 7.0이고 파마액은 9.0이니까 둘을 섞으면 8.0이 된다네? 미쳐버리겠어요. 순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파마액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이 변형이 온다는 거라죠. 이것은 제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제조업가 있어요? 뭘 자꾸 섞어. 불안하니까. 그죠? 그걸 레시피라고 그걸 자꾸 섞고 있더라고요. 특히
같은 회사 제품끼리 같은 파마약끼리 섞어서 혹시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다른 회사 제품끼리 섞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크레임이 걸려서 어떡해요? 소송까지 걸려버리잖아요. 어떤 파마약에 타회 제품하고 혼합하라는 적 보셨어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독입니다. 100% 누구한테 절대로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조법 위반까지 해당이 돼요. 약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고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자지러지지 않을 정도로 몇 대면 알아서 혼합을 좀 해줘. 내가 어떤 PPT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원액인지 물을 타서 쓰는 건지도. 자, 그 다음에 그 야기도 도포되어 있는 방치 시간. 자, 앞으로 펌 잘하려거든요. 방치 시간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을 더 두셔야 돼요. 가는 모발일수록 약이 한 번에 연화를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조금씩 자주.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파마 약이 도포가 되면 그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 약 한 15분이 지나면 이 파마 약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이 쓰여졌죠. 알칼리가 쓰여졌죠. 환원제가 쓰여졌죠. 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 안에 파마약의 물, 알칼리, 환원제가 다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약이든지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 15분 정도가 지나서 내가 원하는 연화가 안 나왔으면 즉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죠? 재도포. 앞으로 이 재도포 할 때 약의 선택이 파마를 지배할 겁니다. 단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이 15분이 경과가 되면 SS 결합은 이 도포되어 있는 약으로 최대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알칼리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SS 값이 재생되는 것 더 내비둬 봐야 SS 값이 더 절단되질 않아요. 자연산화되는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반대로 알칼리는요. 이 알칼리가 특히 모발에 잔류하는 알칼리가 오래 잔류하는 모노에탄올 아민이라는 알칼리가 들어있는 그 파마약을 썼거든. 요때는 모발이 갖고 있는 알칼리하고 파마약의 알칼리하고 더해져서 모발의 pH는 완전히 최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요때 약의 선택을 잘못하면 모발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알칼리에서. 바르자마자 모발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즉시 사망. 그런데 반대로 이 약의 선택을 잘하면 알칼리는 제거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SS값은 더 절단할 수 있어요. 요 재도포 할 때 내가 지금 약을 바르려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환원제를 더 넣으려고 바르는지 이때 산치효가 쓰여지면 아주 대단히 좋죠. 처음부터 산치효를 바르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재도포 할 때 반드시 테크닉 2가지. 사람이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변비예요. 그죠? 계속 먹어봐요. 못 사면. 이때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셔야 돼요. 머리가 난 방향 절대로 빗질하고 제발 좀 두상 따라 빗질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그렇게 빗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파마약 발라놓고 빗질하지 말라 하지. 다 늘어나니까. 그럼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들을 어떻게 걷어내야 되잖아요.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두 번째, 이때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보다 손상 모발이나 가는 모발이거든 반드시 액상 타입의 약이 아주 기가 막히죠. 크림 타입 약이 자, 요 15분까지 SS가 100개가 절단이 됐다면 여기서 더 100개를 절단할 수 있는 시간은요 5분이나 10분이면 돼요. 신선한 약을 재도포를 하면. 그리고 이때 바로 액상 타입 로트폼 치오를 발라버리면 모발 전체를 그냥 관통해버리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신선한 약, 먼저 썼던 약보다 pH가 확연히 낮은 그 약을 써버리면 모발에 잔류하는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을요 신선한 약이 다 밀어내버립니다. 딱 그때 재도포를 하면 뭉글뭉글뭉글하게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이 싹 밀려 나오면서 모발에 윤기가 나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모발의 색깔이 파마약에 그 모발의 색깔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연화 테스트 무조건 색깔로 봅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저는 무조건 재도포. 그러니까 재도포를 자꾸 크림 약을 도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눌리고 꺾이고 앞으로 재도포 할 때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을 걷어내지 못하면 화장실 못 가게 할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화장실 못 가면, 똥오줌 못 싸면. 근데 모발은 똥오줌을 지 혼자 못 싸거든요. 널려고만 하지 말고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앞으로 요때 제도포 할 때 어떻게 해요?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약. 약의 선택이 파마를 지배합니다. 그때 알칼리를 아주 빳빳한 모발은 먼저 썼던 약보다 더 강한 약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내가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제도포 할 때 알칼리는 제거시키면서 SS감을 더 절단할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아주 가는 열모 저하고 특강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약을 발랐을 때 모발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그러면 단단해지는 그 안에서 연화에 대한 느낌을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발을 자꾸 단단해졌는데 자꾸 꺾어봐. 그리고 당겨서 안 당겨지니까 연화를 못 보게 아저씨는 나하고 다르대. 그건 내 얘기고. 어쩌라고 좋은 걸 가르쳐줘도 못 받아들이는데. 맞죠? 자, 이때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 그리고 재도포 할 양까지 이렇게 덜어놓잖아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파마 약이 왜 그렇게 고급 용기나 이 알맹 용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산소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약들은요, 파마 약 내용물보다 그 용기 값이 더 비싸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축소가 되보잖아요. 산소 못 들어가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 버리면 환원제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제도파약까지 다 덜어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도파약까지 한 바가지 덜어놓는 사람은요, 아침 먹었던 밥을 일주일 내내 그놈만 먹일 거라고. 뭔 일이 지금 현재 요게 신선한 약을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덜어서. 제가 약을 조금 쓴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약을 여러 가지 자주 발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마약으로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 파마약으로 전처리하는 걸 보고 어떤 재래상 사장님이 저한테 박수를 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욕했대요. 전처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새끼가 뭐 하는 소린가 저렇게. 세미나를 시켜놓으니까 전처리하지 마라. 약 조금 발라라. 뒤에서 막 화가 나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특강을 시켜보니까 뭐예요? 안 나가던 약이 다 나가고요. 없었던 재고가 다 없어지더래요. 파마약으로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 아니, 약 바를 때 약을, 그죠? 약을 갖고 컨트롤 해야 되지. 그리고 약으로 모발을 막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요. 앞으로 정말 이 제도포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도포를 먼저 도포됐던 약을 자꾸 바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일 뿐이에요. 로또 펌약이 열펌약이 어디 있어요? 파마약이지. pH 높은 약이 어디고, 그까지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뭐하러 갖다 놔요? 그게 그 정확한 표시가 나던가요? 그 파마약 만든 회사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한 pH 가르쳐 줘요. 그거 다 적어 놓으면 되지. 그죠? 자, 이렇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연화가 다 끝났거든요. 여기서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화가 90% 이상이 되어 있으면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을 싹 걷어내고 PPT나 아니면 시스테아민에 적당량 혼합해서 제가 클리프라고요. 먼저 썼던 약보다 확연히 낮은 약을 발라서 이렇게 모발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달라졌더라고요. 모발이 하도 복잡해져 있어서 그렇게 클리프를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은 줄 몰라도 또 시간 지나니까 모발이 또 똑같이 흐느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끝장을 보려거든요. 과감하게 깨끗하게 헹궈버리세요. 그리고 헹군 모발에 맞는 약을 내가 탄력을 주려거든 탄력이 들 수 있는 약을 다시 제도하셔야 돼요. 더블 환원. 이거 좀 좋은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시 2번 환원이라고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로또 파마나 직펌도 여기까지 뿌리 잡고 잔머리 잡고 내가 컬을 걸 수 있는 연화를 보고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다시 탄력을 줄 수 있는 약을, 컬이 더 걸 수 있는 약을, 헹군 모발에 맞는 약을 발라서 로또 파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세계가 있을 겁니다. 직펌하면서 헹구라고요? 돈 버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기 싫으면 그만하세요. 복을 줘도 못 먹으니까. 자, 한 번에 될 수 있는 방법 없었어요. 가르쳐 줘도 안 해요. 나하고 다르대. 다른 집에서 소문나기 시작하면요. 내 손님 그쪽 다 갔는 줄만 알고 계세요. 다 똑같이 파마예요. 아니 왜 10판만 그렇게 헹궈서 해야 되는데 로또 파마 그렇게 헹구면 어디가 덧나요? 파마 안 나와서 다시 해주는 것보다 확인 사살 시켜버리는 게 낫겠네. 자, 컬 거는 내놔. 됐죠?